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7월 3일 금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주말로 갈수록 피곤함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비타민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 비타민을 이렇게 마시면서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 계속 나면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때 샀더라면 이 정부가 오히려 규제로 통해서 아파트 값을 내려줄 거란 기대 때문에 사지 않고,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는 그때 살 수 있었던 집이 이제 살 수 없는 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절망을 느끼시고, 또 기존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오시던 분들이 지금 다 화병이 나서 저한테 어제도 전화하셔가지고 막 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라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 지금 나라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지금 모두 뭔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분노감, 이런 것들 어디에 풀어야 될지 모르는 분노를 지금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젊은 분들 만나봐도 지난 겨울에만 해도 지금 살 수 있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2억 가까이 올라버려서 이제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집이 돼버렸죠. 이렇게 원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오히려 어떤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불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지금 뉴스도 거의 그 얘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나눴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지금 거기 그 내용을 듣다 보니 조만간 다음 대책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나마나 이제 김포, 파주 그런 지역들 옆에 이제 풍선 효과로 뜨는 지역들 또 규제하겠지요. 그리고 세금 더 때리겠다, 대출 더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수록 실수요자들, 지금 최근에는 전세 수요자들조차 이제 전세도 갈 수 없는, 아마 월세 아니면 구하기 힘들어지는 시장으로 점점 변해갈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 두려움에 다 떨고 있는데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실감을 못 하시는지,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는 실감을 못 하셨는데 막상 본인이 그 상황이 돼 보니 정책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하는 사람 말을 듣고 있죠. 네, 이번에 그 서울집 강남과 청주에 집을 갖고 계셔서 막 빨리 팔아라 그러니까 일단 강남집 내놓을게요 해놨다가 가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규제 지역의 2주택이면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들어보니 양도세 엄청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청주 걸 팔겠다, 일단 우리 싼 것부터 팔아야 되는 게 어떤 기본 공식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실제로 여기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안 듣고 막 정책은 그 교과서에 의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본인도 막상 실생활이 있는 그 실제 세계로 들어와 보니 얘기가 다른 걸 알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6.17 대책의 숨죽이는 대전, 이제 진행된 그 규제가 적용되는 시기부터 대전 이제 조금 관망세 내지는 조정세 들어갔다고 보여지네요. 규제 지역으로 묶인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부동산 대책 약발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을 반영한 부동산 지표에서 집값 상승폭이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요, 처음에 딱 규제가 되면 사람들이 눈치 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거래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거 거래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어떤 거 있지? 이거 계산하느라고 그렇죠. 네, 세종시가 그래서 좀 장기간 1년 넘게 그 조정 국면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서울 경기권이면 그래도 주변을 볼 수 있는데 세종은 여기 뚝 떨어져서 나 홀로 있는데 나한테 막 모든 규제가 떨어졌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세종을 사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있다가 계속 분위기를 보니 이게 지금 규제를 했다고 안 살 게 아니라 규제를 한 지역이 이게 더 좋은 지역이구나, 내가 살 수 있으면 여기를 사놓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대전도 당분간은 적어도 관망세 지속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걸 찾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분양권을 사도 전매되니까 분양권도 사보고, 뭐 구축 사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것도 사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저것 다 지금 재건축 생각보다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런 판단도 설 수 있고, 세금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대출 안 나오겠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돈으로 제일 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강남권 그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똘똘한 한 채는 가지고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에서, 대전에서 어디가 똘똘한 한 채인가, 이제 그걸 공부하셔서 매수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대전 아파트 값은 0.0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제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했고요. 오늘 KB에서 발표하면 제가 그거 취합해서 또 주말에 올려드리죠. 그거 들으시면 뭐 여기 세종, 대전, 청주 지역 아파트 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전세값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올라, 전세값은요 수요가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서울권도 그렇고 여기 이제 대전, 세종 전세값, 전세 지금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요. 대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0.31% 상승했지만 전주 0.36%와 비교하면 0.05% 소폭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일주간의 변화를 보는 게 그것만으로 뭘 딱 볼 수는 없어요. 조금 길게 봐야 정확한 수치가 보이죠.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수세가 위축돼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며, 당분간 시간이 지날수록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보이고 대전 인근인 천안과 아산으로 풍선 효과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천안, 아산으로 이사 가시지는 않죠. 그 출퇴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투자하실 분들이야 어느 지역으로라도 가실 수 있겠지만, 실거주하실 분들, 내가 진짜 이사 들어가실 분들, 지금은 그런 분들도 급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안 사면,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점점 멀어져 갈 것 같아요. 아파트, 나의 집은 점점, 나는 전세살이도 이제 전세에도 안 나오죠. 나는 이제 월세살이를 전전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계세요. 네, 다음요. 대전 역세권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 하나건설 컨소시움. 대전 역세권 개발 때문에 그쪽 동구가 들썩들썩 계속 그래왔죠.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일단 선정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이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삼생활권에 있는, 세종시 삼생활권에 있는 법원 검찰청 자리가 있죠. 근데 거기 이제 법원이 들어오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약간 방향을 좀 수정한다, 이런 얘기 제가 얼마 전에도 해드렸는데요. 여기 사법 수요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법원 검찰청을 세종시에 완전 설치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대전 지방법원의 사무를 나눠서 처리하는 세종시 이제 지원 설치를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물러서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지금 법원 검찰청 승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 법원 검찰청 여기 들어와서 조금 더 민원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으면 더 이제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법원 검찰청 부지 근처에 상가를 어마어마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 BRT 라인 쪽으로도 그렇고 그 법원 검찰청 주변으로도 그렇고, 법원 검찰청이 들어올 거니까 그 관련된 사무실들이 잘 나갈 거라고 분양을 잔뜩 해놨어요.
비싼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셨죠. 문제는 거기 공실이 얼마나 길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삼생할건 한 공인중개사는요, 법원검찰청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로 인한 상권 형성을 보고 분양받은 일부 시민들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행사들 타격도 예상된다. 그래서 아직 그 삼생활권 쪽에 새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매수를 하실 분들 아직 법원검찰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하나도 없다는 거 감안하시고 거기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에 지금 상가 가지신 분들 상당히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 제가 뭐 저희는 일선에서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네,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여러분도 비타민 항상 잘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6.17 대책에 실수요자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셋집도 못 구한다는 거죠. 전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을 전세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전세를 내놓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전세가 나오는 건 결국 다주택자들한테서 나오죠.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다른 집이 하나 있어야 전세가 나오겠죠. 그래야 그런 물건이 많으면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죠. 왜 분양한 다음에 처음 입주할 때 전세가가 낮아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세를 내놓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전세 물량이 많아야 전세가도 안정되고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 이사 다니면서 사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대책은 다주택자들한테 집 다 팔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게다가 뭐 세금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전세로 그 금액 보관해뒀다가 이 사람 나갈 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못하는 거죠. 월세로 전환해서 내가 수익을 더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세가 안 나와요. 전세 물건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세집 구하시는 분들 눈물 나게 생겼죠. 게다가 임대차 3법 발의되면 더 심해집니다. 전세 더 안 나와요. 전세값은 더 오르거나 뭐 물건이 없는 게 문제인데요. 뭐. 자, 그러니까 오른 전세가를 감당하시는 것보다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산된 금액 내에 매물이 있으면 매수를 하시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2주 만에 김포 아파트값 2.8% 폭등했다. 뭐 기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곧 못 끼겠군요. 그래도 여태 안 올라서 고생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규제를 계속 넓혀갔더니 결국 강남 레미안 대치팰리스 평당 1억으로 다시 복귀했다. 네. 뭐 좋은데 금액이 떨어지겠습니까? 좋은 곳으로는 사람들이 자꾸 몰리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지금 규제가 자꾸 나오는데 내가 물건을 아예 못 사게 하고 이사를 못 가게 하고 약간 지금 이거 사람들이 화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삶의 그 형태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고립된 공간에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답답합니다. 신문을 일일이 하나하나 읽는 것도 지쳐요. 네, 부동산에 관련된 소식만 전하다 보니 여러분도 저도 사실 뭐 속이 좀 답답함만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좀 부동산과 관련 없지만 세종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풍경 세종시 베란다 콘서트 눈길.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인파가 모이는 문화 공연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집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일명 베란다 콘서트. 네, 아파트에 있는 거 그거 사실 베란다 아니고 발코니죠. 네, 발코니를 확장해서 쓰고 있죠. 네, 아파트 중앙에 대형 트럭을 이용한 무대를 마련해 주민들이 베란다 창을 열고 콘서트를 즐기는 공연이란 점에서 이채롭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거 세종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에서
비롯한 10여 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시민주도의 코로나 극복 세종 시민추진위원회가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대망의 첫 무대는 오는 8일 저녁 7시 새샘마을 3단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려요. 8일에 새샘마을 3단지, 15일 새뜸마을 10단지, 22일 가락마을 22단지, 29일 새뜸마을 1단지, 8월 5일 조치원 다원 파크리안, 8월 12일 범지기 1단지, 8월 19일 가온마을 12단지 등을 순회하며 7회에 걸쳐 릴레이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중에 대부분은 생활권의 어떤 좀 대표 단지들이 아닌가. 이거 일부러 그렇게 아마 뽑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여기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한 30여 곳의 아파트들이 다 신청을 했대요. 우리 아파트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뽑혔네요. 네, 이번 이 콘서트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콘서트를 마련하게 돼서 모두 기쁘다, 뭐 이런 시민들의 마음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요 단지에 제가 집이 없으니 혹시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같이 가서 한번 보도록, 뭐 안 되면 거기 옆에 서성이면서라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재미있고 기발하고 행복한 소식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